다음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앞에 조금 하긴 했는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한동훈 원톱 체제 한계론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 당내에서도 그 얘기가 좀 그래서 새삼스럽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게 좀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인요한 선대위원장 지원 유세에 나서기는 하는데 아무 효과 없고 아무 효과 없다고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 잠깐 유승민 전 의원 투입설도 나왔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딱 긋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 원톱 체제 플러스 뭐 인요한 지원 정도의 이 체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2주 정도 남은 선거에 어느 정도 파급력, 효과,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파급력 그러니까 파급력 전혀 없고요. 아, 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이 네. 결국은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네. 그간의 네. 어떤 전국 운영이나 태도, 자세 이런 것에 기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누가 온들 이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이 이런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즉부터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 예측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예측하셨어요? 저 돌아다니다 보면 네. 막 그 지지자들만 와가지고 뭐 예, 뽕 맞으면 뽕 맞을 건데 그렇잖아요. 뽕 맞을 건데. 그렇죠. 정치권에서 어쨌든 지지자들이 막 외쳐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도취되는 걸 뽕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그러니까 뭐 민생이고 뭐가 아무 없는 거죠. 그냥 다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집권당의 대표가 네.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를 지휘하는 사람이 그 야당의 대표 이야기만 하고 다니면 그 선거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모르죠. 내가 뽕 맞을 거라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도도한 민심의 흐름 이걸 못 듣는 거죠. 그 다음에 태도도 보면은 태도요. 보면 집권당이 선거 지휘하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될 텐데 이게 총선이잖아요. 네. 가면 그 지역의 후보들을 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보들 연설시켜 놓고 옆에서 오신 분들 지지자들하고 셀카 찍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시던데. 그러던데. 아, 그래요? 네. 화면상으로 놓고 보니까. 제가 그건 또 못 봤네요. 네. 그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등판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가령 된다 하더라도 개혁 보수 표심에 도움이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와도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누적된 국민의 평가 그다음에 집권당 국민의힘이 거의 출장소로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냥 용산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아주 이상한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그 여기서 신뢰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 누가 온들 이 근본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떤 효과도 없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시네요. 그 의원님 제가 페이스북인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귀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귀국하기 전에. 네, 귀국하기 전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귀국을 했고. 이건 위장 귀국이고. 위장 귀국이라 방산회의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느닷없이 방산회의고 뭡니까 영상으로 하던 회의를 왜 느닷없이 오프라인 회의를 만들고 막 일정 급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억지 일정 공개하고 그러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공식 일정이 지금 안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아서 뭐 방사청장 면담 정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이제 조금 비판이 일고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론이 나빠지니 들어오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명분을 좀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봐야 되나요? 급조된 귀국이라고 말씀하셔서 연주는 거예요.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상병 순직 수사 은폐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의 사법 시스템, 헌법 질서를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거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거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 관계자들,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입건되어 있는 사람들 아까 쭉 했잖아요. 이종섭은 호주 대사.
그다음에 2명은 이번에 단수공천 전략공천인가 단수공천 받아가지고 출마. 그것도 나름 좋은 네. 지역에 좋은 지역에. 그다음에 2명은 진급, 1명은 영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6명이. 사건 관계자들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포상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그랬을까? 이게 뭔가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국민 눈을 의식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게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윗선이 있다. 윗선이 있다.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의혹을 좀 갖고 계시는. 그럼요. 이건 밝혀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 일정상 당분간 조사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총선 앞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라고요.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다.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송영길 네. 대표가 막 그 검찰청 앞에까지 가갖고 빨리 나를 소환해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 일정에 따라서 진행할 터이니 기다리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수처도 수사기관이에요. 그러면 이종섭 장관과 관련해서 뭡니까 수사 계획과 또 수사 일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 소환하겠죠. 그런데 지금 소환하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자기 부정.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말을 되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확하게 거죠? 자기 부정인 거죠.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 보면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부정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 검사들이 본인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 대한 어떤 뭐랄까 죄의식 이런 게 없어요. 어저께 박근혜 대구 가서 전 대통령 사저 방문했죠. 사저 방문을 했잖아요. 본인이 수사해서 그거 30년 구형했잖아요. 그거 뭐 이례적으로 본인이 직접 1심에서 구형했다면서요. 또. 네. 거기가 그거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큰 자기 부정입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3번씩이나 찾아갔지만.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더 황당한 거 왜 그 지금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뭐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유영아 씨가 유영아 후보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걸 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5선 성공하시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요. 5선 성공하시면 그래도 당내 중진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몇 안 되는 중진이 되시는 거일 수 있는데. 네, 육선도 있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유력하게 육선 2분이 되실 것 같고. 유력하게 육선 2분 되시고. 네,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5선 몇 명 있고. 근데 이러면 이제 당대표, 뭐, 국회 부의장 후보도 되실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육선이 유력한 분이 2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국회의장도 될 수 있다. 당내 상황에 대해서 따라서는. 네, 국회의장 당내 의원들 선거를 통해서 뽑으니까요. 네. 그래서 당선 이후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뭘 하고 싶으세요? 카드가 많은 게 아니네. 적네. 아니 지금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카드를 지금 갖고 계신데 욕심을 또 이렇게. 아니 경우의 수가 아니 선수가 적으면은 할 일이 뭡니까 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선수가 많아지면은 자리는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5선이 간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는 이미 보통 간사 재선 정도에서 운영위원장을 하시는데.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같은 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원내대표까지 하셨는데 무슨 상임위원장을 하세요? 농담이고요. 네. 글쎄요. 무엇을 해야 될게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쭉 긴 시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이 어떻게 보면은 민생 경제 폭망을 시킨 정권, 이틀막, 귀틀막 정권,
민주주의, 민생, 경제, 평화, 태행에 태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 정권. 국가 운영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국가 운영 시스템을 권력 사유화를 통해서 붕괴시킨 정권. 이에 대해서 물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실 터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번 국회에서는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죠. 우선 그 일이 훨씬 급합니다. 네. 제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필요하면 뭐 도전해야 되면 도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네.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중에서는 해야 할 일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된다고 해야 할 일. 예. 그래서 뭐 처음에 뭡니까 정치에 입문했을 때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뭐 또 몇 선까지 이런 몇 선까지 할 수 있겠다 또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예, 그냥 내가 열정이 이렇게 열정이 식으면 그만두자. 네. 일을 보더라도 가슴이 뛰지 않으면 그때 그만둬야 된다. 또는 공익과 사익이 부딪혔을 때 눈앞에서 부딪혔을 때 사익이 먼저 우선시 되면 이건 그만둘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아직은 공익이 우선시 돼요. 네. 그다음에 열정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슴이 이제 뛰시나요? 일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게 서울공항 이전 이런 것도 네. 막 가슴이 뛰어요.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그리고 이제 여러 역할들을 해오면서 네. 우리가 집권 때는 또 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또 우리가 야당이 되고 사는 민생경제특위 그리고 재선 3선 때도 또 뭐 여러 역할들을 하면서 주로 일을 해 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네. 노하우가 그래도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어요. 입구를 보면 출구도 보이고 네. 또 균형감도 생겼고 또 정책의 연관성들도 비교적 빠르게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간의 어떤 그런 축적된 어떤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더 유능하게 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당이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잘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유능하게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유능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항상 내세웠던 게 유능한 정당이었었잖아요. 네. 제가 특히 강조했었죠. 네. 네. 그 선거 포스터 보니까 힘이 되는 김태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수정구 유권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치는 메시지라고 보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이에요. 나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짧게 말씀 주시면 돼요. 세상을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어도 백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본령이죠. 약자인 채로 살아도 전혀 문제없는 세상.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년 의원 모시고 긴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